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운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시그마가 기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좋은 특성치다 또는 나쁜 특성치다. 이런 것도 이제 처음 듣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좋은 특성치다, 나쁜 특성치다. 우선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좋은 특성치를 MO. 자, 나쁜 특성치를 M1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우리 오시곡선에서 비슷한 거 한번 보았습니다. 오시곡선에서는요, 뭐 이렇게 해서 이쪽을 PO, 이쪽을 P1이라고 해서 좋은 불량률, 나쁜 불량률,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자, 그것처럼 지금 좋은 특성치, 나쁜 특성치를 각각 MO, M은 여기서 민이니까 평균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M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XU바가 있다라고 하죠. XU바. 자, 상한 합격 판정치. 상한 합격 판정치입니다. 상한 합격 판정치라는 이야기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얼마든지 내려가도 이것은 합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꾸 커져서 이 지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불합격 처리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성치가 낮은 경우, 특성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경우에 상한 합격 판정치를 둘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 지점 기준에 해서 밑으로는 내가 합격이다라는 것이고, 자, 이 위쪽은 자, 불합격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말입니다. 그럼 저 그림을 보고 어떤 데이터가 X바 평균이 이 XU바보다도 자, 같거나 작으면 우리는 합격 처리하겠다 이 말이죠. 합격. 그럼 불합격 처리는 어떻게 돼요? 불합격 처리는 X바는 XU바보다도 커져 버리면 불합격.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림을 그려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규 분포표를 그렸습니다. 정규 분포표. 그러면 자, MO가 있는데 자, 여기에 XU바가 있다. XU바. 자, 이 지점 XU바보다도 작으면 합격이죠. 낮으면 합격이니까 XU바보다 낮으면 합격이 되겠죠. 낮으면. 그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자, 합격이다. 이래 볼 수 있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이거 한쪽 검정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쪽에서 양쪽이면 2분의 알파인데 한쪽이면 그냥 알파죠. 알파고 이쪽은 반대로 1-알파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XU바는 어떻게 공식이 되냐 하면 MO보다도 우측에 있으니까 XU바가 MO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MO 플러스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K알파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어차피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몇 배 이런 이야기인데, 자, 앞에서는 U의 뭐 1-알파 이런 표현을 썼죠. U의. 자, K알파는 결국 여기서 뭐냐면 U의 1-알파와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는 또 K알파를 쓰더라고요. K알파. U 1-알파 하면 될 것을.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표현을 다시 더 줄여서 MO 플러스 자,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루트 n분의 K알파를 합쳐서 GO라고 합니다. GO. 자,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GO, 시그마다. 그럼 GO는 뭔데? 루트 n분의 K알파다. K알파는 U 1-알파를 뜻한다. 한쪽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가 5%다. 5%다 하면 U의 0.95 값은 1.645죠. 1.645. 그래서 이것이 1.645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1.645 들어가고 1.645 루트 n분의 시그마 n을 알면 또 n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XU바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또 그 다음에 자, M1이죠, M1. M5 했으니까 M1도 한번 해봐요. 나쁜 특성치죠, 나쁜 특성치. 나쁜 특성치는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나쁜 특성치. 왜냐하면, 불합격 나쁜 특성치는 위치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습니다, 위에. 합격하는 좋은 특성치는 밑에 있으니까 M5죠. 그래서 뭐냐면, 자, XU바는 M5 더하기 이렇게 된 거죠. XU바는 M5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얘는 M1을 기준으로 해서 XU바 이렇게 해보면, M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XU바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가 XU바는 M1에서 빼기 밑에 있으니까. M1 빼기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보통 얘는 알파를 5%로 많이 잡죠, 우리가. 자, 이거를 우리가 나쁜 특성치 쪽에는 베타라고 하죠, 베타. 베타는 10%를 많이 하죠, 10%.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M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왼쪽에 있으니까, K 베타라고 하고, 루트 M분의 어차피 표준 편차, 그 중심 극한 정리에서 루트 M분의 시그마, K 베타, 이렇게 이제 나타내죠.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통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얘는 1.645까지는 이야기했죠. 1.645. 그럼 얘는 베타 이거는 뭡니까? 한쪽 방향에 10% 이렇게 하면 1.28이 되죠. 1.28이. 보통 1.28이 정도 들어가고, 얘는 1.645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뭐 이런 값들은 우리가 반드시 5%, 10% 줬을 때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표값에서 다른 표값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XU바는 M5 더하기 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또는 M5 더하기 G 시그마 GO 시그마 또는 XU바 M1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K 베타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N은 이거죠. N은 자, N을 한번 계산해 보죠. N. 자, 얘와 XU바는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공식을 같이 놓을 수도 있겠나요? M5 더하기 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는 M1 마이너스 K 베타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M5 K 알파 K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시그마에 대한 식으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니다. N은, 자, 이퀄 놓고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M1-M5 분의 K 알파 더하기 K 베타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루트 안에 N이 있기 때문에, 자, 루트를 제곱해야지 되죠. 이 루트를 제곱하면 N이 되죠.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제곱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정리가 돼요. M1-M5분의 K알파 더하기 K베타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이다. 자, 여기에서 N 구하는 거 시험 나오느냐? 잘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N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표를 보고 찾는 방법이 있어요. 표 찾기. 근데 이건 너무 쉬워서 이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표 보고 찾으면 되니까. 자, 1번. 이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상한 합격 판정치를 둔 경우죠. 하한 합격 판정치를 둘 수도 있을까요? 하한 합격 판정치 둘 수 있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참다가 이것보다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다? 네, 불합격 처리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가 불합격이고 이걸 포함해서 위쪽은 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합격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한 합격 판정치라고 해서 XL바를 둔 경우가 되고, 이 XL바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XL바는, 자, 여기가 이제 합격이니까 좋은 특성치가 M5가 여기 있고, 나쁜 특성치 M1이 여기 있겠다. 그죠? 그럼 XL은 M5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M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M5보다 밑에 있으니까. M5 마이너스 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또는 요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GO라고 나타낼 수 있다. 또는 XL바는 M1보다 위에 있으니까 M1 플러스 K 베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다. 얘하고 같이 놓고 이퀄 놓고 N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얘처럼 N에 정리하면 얘 두 개가 바뀌어요. 자, MO 마이너스 M1 분의 K 알파 플러스 K 베타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역시 얘는 합격이 어떻게 됩니까? 합격, 불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처럼 자, 합격은 X바가 XL바보다도 같거나 크면 자, 합격. 불합격은 X바가 X 라지 XL바보다 작으면 불합격.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 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상하한 합격 판정식을 같이 준 경우 상한과 하한 합격 판정식. XU바와 XL바를 같이 든 경우는 이걸 포함해서 안쪽 이걸 포함해서 안쪽은 합격이죠. 합격. 그럼 여기에 MO가 있겠고 이 바깥쪽은 불합격이죠. 나쁜 특성치 M1들이 있는 곳이죠. M1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XU바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자, MO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요 부분을 MO, M1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MO 다시 우리 책에도 그렇게 돼 있죠. MO 다시와 MO2 다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MO 다시가 있고 여기 MO2 다시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MO는 MO입니다. 어차피 MO인데 MO 다시와 MO2 다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XU바는 자, 여기 있는 MO 다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식을 한번 유도해 봅니다. K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고 XL바는 자, MO보다는 밑에 있으니까 자, MO2 다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MO2 다시 빼기 밑에 있으니까 K 뭡니까? K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MO 다시 플러스 GO 시그마로 나타내고 얘를 MO 2 다시 마이너스 GO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괜히 MO 다시 MO2 다시로 나누었어요.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 책에는 이렇게 이제 또 되어 있고 모든 이론 서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XU바와 XL바를 굳이 MO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M1에 대해서 얘는 M1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M1에 대해서 하지 않고 MO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특이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예를 들면은 자, 좋은 특성치 MO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즉 8에서 12 사이가 좋은 특성치고 나쁜 특성치가 M1이라고 할 때 나쁜 특성치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19에서 21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 공식에 이제 XU바와 XL바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 MO-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12가 들어가는 것이죠. 12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XL바에서는 MO2-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8이 들어가는 겁니다. 8이. 자, 여기에는 12가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자, 우리 회사에서 지금
10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가 MO입니다. 좋은 특성치의 범위죠. 그 범위 중에서도 자, MO가 중간에 있다면 그것보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겠죠. 그럼 큰 놈. 자, 큰 놈이 MO 다시입니다. 그래서 12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작은 놈, MO 특성치들 중에서 작은 놈이 있겠죠. 그 작은 놈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예,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6.2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 자, KSQ1001의 시그마 기지인 경우. 자, 롯데에서 1회 샘플링한 시료의 특성치 X바를 합격 판정치 XU바 또는 XL바와 비교하여 롯데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그마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한다. 자, 2번 롯데의 평균치를 보정하는 방법. 그림인데 그림은 제가 이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자, 그 결과값이 중요하죠. 1번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XL바는 MO-K 알파 루트 M의 시그마다. XL바는 여기인가? XL바는 MO-K 알파 루트 M의 시그마. 또는 XL바는 M1 더하기 K 베타 루트 M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것을 GO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자, 단 루트 M의 K 알파는 GO다. 시료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맞죠? 그죠? 이렇게. 자, 합격, 불합격 판정치는 그렇게 된다.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다음에 2번 특성치가 낮을 경우 좋은 경우는, 자, 요것이죠. 이제 낮으면 좋으니까 상한 합격 판정치를 이제 합격 판정성을 두는 것이고, 자, 각각의 기준들 다 잘 보도록 합니다. 시료의 크기는 M1-M5분의 K알파 플러스 K베타 시그마의 제곱이다. 어떨 때 합격이 된다.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 XU바와 XL바를 동시에 주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가 있는데 1.7보다도 큰 조건이 만족될 때라는 말이 하나 보이죠.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합격 판정선이 어떻게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더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4번의 판정. 자, 이 사이면, 합격의 판정, 이 사이면 합격이고, 그것보다 벗어나면 불합격이다. 불합격. 그다음 요것이 합격이다. 이것도 불합격, 이것이 이제 합격이 되겠죠, 합격. 3번 롯데의 부적합품률을 보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규격치 SU가 주어진 경우와 그 다음에 하한 규격치가 주어진 경우가 있다. 규격치가 주어진 경우죠. 규격치. 자, 규격치가 주어진 경우는 한번 보시죠.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자, 규격치가 주어진 경우인데, 자, 이겁니다. 우리 금방 이거 있었죠. XU바가 있었죠. XU바가 있었고, 밑이 이제 합격이죠. 밑이 합격, 위가 불합격입니다. 밑이 이제 합격인데, 상한 규격치는 보통 어디에 두냐면, 여기에 둡니다. 여기에. 자, 이건 합격 판정치고요. 상한 규격치는 보통 상한 합격 판정치보다 더 위에 둡니다. 더 위에. 자, 이렇게 두죠. 그럼 요런 그림이 완성이 되죠. 이게 합격이고 이게 이제 불합격이고 이렇게 되고요. 이거 역시 어떻게 되냐면 X바가 XU바보다도 이렇게 되면 합격이고 XU바보다도 크면은 불합격이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고. 단 XU바는 SU로 공식을 한번 또 나타내 봅니다. SU보다 밑에 있으니까 빼기 이렇게 되겠죠. SU 빼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시죠. 루트 M의 시그마가 아니고 시그마 곱하기 K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의미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XU바 시료를 뽑아서 상한 합격 판정치를 두는 경우에 비해서, 자, SU는 뭐냐면, 자, 상한 규격치를 두는 경우죠. 상한 규격치는요, 아예 모집단에서 우리 전체
전체 우리 회사의 전체 모집단에서 상한 규칙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즉 시료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모 표준 편차가 들어간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SU는 항상 모집단에서 그 기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시그마의 뭐 K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K를 합격 판정 계수라고 합니다. 합격 판정. 자, 계수가 아니라 안에 겨예입니다. 계수다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의 몇 배의 의미입니다. 몇 배의 의미. 자, 이 K는 공식이 있습니다. K 알파 이거 외우셔야 되죠? K 알파 더하기 K 베타분의 K PO K 베타 더하기 K P1 K 알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 2차 때 잘 나옵니다. 2차에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 하한을 둘 수도 있고, 하한. 자, 저기 이제 하한이면 X L바가 있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 밑에 SL이 있겠죠. 합쳐서 위는 합격, 밑은 이제 이 부분은 불합격 영역이 될 겁니다. 불합격 영역. 그럼 SL은 XL바는 SL 빼기 이렇게 되겠죠. SL 빼기, 그죠? SL 빼기 이렇게 될 겁니다. SL 빼기 K, SL 더하기 되겠죠. K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합격은 요거하고 반대가 되겠죠. 합격은 X바가 SL바보다도 같거나 클 때 합격이고, 불합격은 X바가 XL바보다도 작을 때 불합격이 될 겁니다. 자, 요때 됐고요. 자, 이때 n을 구할 수도 있겠느냐? n은 뭡니까? 시료의 개수죠. 시료의 개수는, 그러니까 시료의 개수를 역시 이 공식들에 의해서 풀어보면 KPO-KP1 분의 K알파 더하기 K베타의 제곱까지는 있는데 뒤에 시그마 제곱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그마 제곱이 있었죠. 저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시그마 제곱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까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KPO-KP1분의 K알파 더하기 K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미지인 경우도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미지인 경우도 있어요. 미지인 경우. 자, 미지인 경우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미지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지다. 시그마가 미지다. 자, 그러면 또 지우죠. 복잡하죠? 근데 어차피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의미나 원리는 같기 때문에 하나 더 있는 시그마가 미지다. 그럼 여기 뭐 시그마 이런 것들이 또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시그마가 미지면 시그마 우리 뭐 추정하는 루트 V가 있잖아요. 루트 V. 그걸로 사용하는 거죠. 자, 시그마가 미지일 때 상한 규격을 정한 경우를 같이 보죠. 그럼 상한 규격이 있고 하한 규격이 있고 SU가 있고 SL이 있고 그 밑에 XU바가 있고 그 밑에 XL바가 있겠죠. 자, 합쳐서 밑으로, 합쳐서 위로 합격, 불합격 영역이 있다. 그럼 XU바는 SU에서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자, 시그마 미지니까 루트 V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때 K가 들어가야 되죠. K가 들어가면 얘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K-라고 합니다. K-. 자, XL바는 SL에서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K 루트 V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나타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합격은 뭐죠? 합격은 X바가 XU바보다도 같거나 크면 합격. 반대로 이렇게 되면 불합격이 되고요. 이것도 합격은 X바가
XL바보다도 같거나 자 크면 합격이죠. 자 불합격은 X바가 XL바보다도 작으면 불합격 될 겁니다. 불합격, 합격, 불합격. 자 XU바가 어떻게 되죠? XU바는 SU-K-루트 V라고 했죠. 그죠? K-루트 V.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따와서 조금 더 연장해 보면 X바 플러스 K 죄송합니다. K-루트 V SU 요 말 됩니까? 잘 보시죠. XU바가 얘잖아. 얘죠. 얘. 그죠? 그래서 XU바 자리에 얘로 대체한 거예요. XU-K 알파 루트 V를 집어넣고 SU에 대해서 부동호를 정리하면 X바 플러스 K 다시 루트 V가 즉 SU보다도 같거나 작으면 합격입니다. 합격인 거고 불합격은 여기 똑같이 정리를 해보면 X바 플러스 K자가 잘 안 쓰지네요. 자, K 다시 루트 V 보다도 SU가 크면, 즉 같거나 작으면 합격, 크면은 불합격 이 말이고요. 요것도 똑같이 또 정리할 수 있어요. 똑같이. 자, 합격은 X바 마이너스 K 다시 루트 V가 SL보다도 같거나 크면 합격. 자, 불합격은 요렇게 되면 불합격. 요게 합격. 요게 불합격.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K-와 K. 자, 이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같아요. 이거는 시그마가 미지일 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합격 판정 계수 1번 똑같다. 2번 N은 자 여기서 N은 KPO-KPO분의 K알파 대 K베타 제곱이 끝이었죠. 자 적어봅니다. 여기다가 다 돼갑니다. KPO-KP1분의 K알파 더하기 K베타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K제곱. 자, 이거는 시그마가 미지죠. 시그마가 미지일 때 N을 더 많이 뽑았죠. K제곱이니까 양수입니다. 당연하죠. 시그마를 모르니까 우리가 추출하는 시료의 개수 N은 원래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K제곱 뺀 만큼 더 뽑아야지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서 더 많이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옵니다. 잘 나와. 1차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별표 2개.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XU 및 XL바를 동시에 구하는 경우까지 봤죠. 우리가 3번 굵은 글씨. 롯데의 부적합품률을 보정하는 경우 P 이건데 자 XU바는 SU-K 시그마다 요거죠. XU바는 시료의 크기 합격 판정 계수 해서 시료의 크기 N은 합격 판정 계수 K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 양쪽 갈로 하한교육체 SL이 주어진 경우는 요거 합격 판정 계수 역시 똑같고 K 역시 똑같고 합격 판정이 요거에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롯데의 불량률의 보증에 대한 오시곡선이 있는데 오시곡선은 사실 요것도 하려면 좀 있습니다. 네, 우선 넘어가고요. 자, 6점이 미지인 경우 미지인 KSQ001 상한교육치만 하한교육치만 규정한 경우 해서 K-로 굳이 나타내 보더라. 어? 자, 이거, 이 경우다, 그죠? 최종적으로 X바 플러스 K-루트 V. 루트 V에 대해서 SA를 써도 되죠. SU가 같거나 작으면 합격. 자, 크면은 불합격. 하한교육치가 주어진 경우는 요게 합격, 요게 불합격. 그죠? SL. 그 다음에 N과 K- 공식. K-는 역시 똑같고요. 앞에 있는 거하고.
얘하고 똑같습니다. N은 원래 앞에 있는 시그마 기지보다도 1 플러스 K 제곱배만큼 더 뽑아야 된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요렇게 하시고, 자, 요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로 봐야 되겠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자, 샘플링 파트 1호서 2호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이론이 답니까? 했을 때는, 뭐 제가 산업공학과에서 우리 학생들을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샘플링 책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뭐 그거 다 보지 못하죠.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놓은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전문서적으로 공부할 것 같으면 뭐 누가 그죠?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